여러분, 오늘은 야구 이야기도 아니고 NBA 이야기도 아니고 NFL 이야기도 아니며 무려 NCAA 바스켓볼 대학 농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현중 선수의 이야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빌드업으로 데이비슨 대학에 대한 이야기와 그 여러 가지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국뽕은 하되 명분과 근거가 있는 국뽕을 하려고 하는 저로서는 이현중 선수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1학년인 첫 시즌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마치 매드니스가 취소되고 2학년 때는 여전히 팬데믹의 영향으로 시즌이 평소와는 다르게 치러짐에 따라서 이현중 선수도 데이비슨 대학도 그렇게 큰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고 싶지만 때가 무르익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데이비슨 대학 그리고 이현중 선수 모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판이 깔린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현중 선수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영상부터 시작할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비슨 대학의 현재 상황, 그리고 NCAA 대학 농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NCAA 대학 농구가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NCAA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NCAA라는 것 자체는 대학 스포츠 연맹을 의미하는 거고요. NCAA 풋볼, NCAA 베이스볼, NCAA 바스켓볼 이렇게 NCAA 뒤에 또 스포츠 명칭이 붙습니다. 우리는 줄여서 NCAA라고도 하지만 실제로는 NCAA 바스켓볼이 정식 명칭입니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중반 WWE를 즐겨보신 분들이 사랑하는 유석이 형도 NCAA 레슬링 챔피언 출신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뉴스를 통해서 흔히 NCAA 대학이라고 듣는 대학들은 1부 리그인 디비전 1에 속해 있는 대학들입니다. NCAA 바스켓볼 디비전 1에는요, 정식 등록되어 있는 대학이 총 351개에 이르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경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구에 속해 있는 팀이 홈과 원정 이렇게 두 번씩 경기를 치르고요. 남은 경기들은 NCAA에서 각 팀의 수준 그리고 티어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성적도 중요하지만 각 대학들의 선수들과 동문들에게는 마치 매드니스라고 불리는 토너먼트에 진출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꽤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농구 선수들 중에 NBA 진출을 노리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토너먼트 진출은 필수 요소와 마찬가지입니다.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하는 선수는 NBA 진출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고 희박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현중 선수 그리고 데이비슨 대학에 대해서 선뜻 영상을 만들거나 다루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현중 선수와 데이비슨 대학이 지난 2년간 토너먼트권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사실은 어렵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351개의 학교가 정식 등록이 되어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에는 평균적으로 100개가 넘는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 어떤 NBA 팀도 그 어떤 스카우트도 이 많은 경기를 챙겨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BA 관계자도 미디어 관계자도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학교들 위주로 경기를 챙겨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토너먼트 진출권 밖에 있는 학교들의 경기는 사실상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역 언론이나 학교 언론 혹은 그 학교의 조금은 우호적인 미디어에 의해서 이게 아무리 다뤄진다고 해도 그 선수나 그 학교가 중심권으로 들어와서 관심을 받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레퍼런스는 각 대학이 얼만큼 힘든 스케줄을 치르냐, 얼만큼 경쟁력 있는 학교와 경기를 치르냐를 SOS, Strength of Schedule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높을수록 상대팀의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현중 선수는 1학년, 2학년 때 모두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데이비슨 대학의 SOS 수치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참가했던 347개의 학교 중에 103위였습니다. 지난 시즌 데이비슨 대학은 시드팀 중에 하나인 텍사스와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스케줄상 상위권 학교들과 맞붙는 경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텍사스와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중 선수는 이 경기에서 28분을 뛰면서 3점 슛을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필드골 하나에 자유투 4개만을 성공시키면서 6득점에 그쳤습니다. 이런 성적은 데이비슨 대학의 다른 경기들을 보지 못하고 텍사스와의 경기만 챙겨본 스카우트들에게는 이 선수가 성적표만큼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그것이 하위권 대학을 상대로 거둔 것이고 텍사스처럼 미래의 NBA 선수들이 뛰는 대학을 상대로는 이 정도의 성적밖에 올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번 시즌도 초반에는 그렇게 분위기가 좋진 않았습니다.
1승 2패로 시즌을 시작한 데다가 이번 시즌의 SOS도 이번 시즌 참가한 158개의 대학 중에 184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반전이 12월 21일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12월 21일 그 시점에 NCAA 전국 랭킹 10위에 올라있던 알라바마 대학을 상대로 경기를 해서 알라바마 대학을 이기는 큰 이변을 일으킨 겁니다. 지난 시즌 시드팀인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부진했던 이현중 선수는 알라바마와의 경기에서는 30분을 뛰면서 17득점을 올리고 4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알라바마는 2022년 NBA 드래프트에 나올 것이 확실한 키온 앨리스와 자본 퀴너리가 뛰고 있는 대학인데요. 이들 말고도 고등학교 시절 전국 100위 안에 들었던 선수들이 7명이나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번 시즌 우승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고등학교 최고의 포인트 가드라고 불리는 제이든 브래들리가 내년에 알라바마 입학을 결정한 이 알라바마 대학은요, 이번 시즌 SOS가 1위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입학 예정인 제이든 브래들리를 빼고서라도 현재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 중에 4명이 NBA급 선수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슨 대학은 바로 이런 대학을 이긴 건데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알라바마 대학은 12에서 15위로 추락을 했고요. 데이비슨 대학에 대한 평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아쉬웠던 거는 이 경기를 이김으로써 크게 이슈가 됐던 데이비슨 대학은요, 그 후로 3경기가 취소 혹은 연기가 되면서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존스 앤 웨일스 대학과의 경기가 있었고 이 경기가 정식 경기로 인정을 받긴 했지만 존스 앤 웨일스 대학은 정식으로 디비전 1에 등록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로 데이비슨 대학의 전력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월 5일에 2주 만에 열린 정식 경기인 세인 조셉과의 경기에서 데이비슨 대학은요 88대 73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현중 선수는 이 경기에서 17득점 10리바운드 2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4번째 더블더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더 고무적인 거는 이번 주부터 데이비슨 대학의 이름이 전국 랭킹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NCAA.com의 대학농구 전문 기자인 앤디 캐치는요, 이번 주 데이비슨 대학을 29위에 올렸는데요. 이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요, 지역 신문, 지역 미디어, 그리고 데이비슨이나 이현중에게 우호적인 기자가 아닌 NCAA의 공식 기자가 데이비슨 대학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순위표를 자세히 보시면 토너먼트 단골 대학들인 위스콘신, 코너티켓,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루이빌과 같은 대학과 같은 그룹으로 묶였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농구 중계를 담당하는 CBS는 이번 주 자신들의 랭킹에서 데이비슨 대학을 지난주보다 6위가 오른 35위에 올렸고요. AP통신은 데이비슨 대학을 32위에, 그리고 코치들의 랭킹에서는 데이비슨 대학을 37위에 올렸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현중 선수는 드디어 지금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겁니다. 이제 출발선에 섰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오디션에서 예선을 거쳐서 이제서야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스테이지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기들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부터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로 중요할 예정입니다. NFL에서 현재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조 버로우와 카일러 머리는요, 대학 마지막 시즌에 들어가기 전까지 드래프트 불가 판정을 받은 선수들인데요. 그들은 대학 시즌 4개월 동안 드래프트 불가 선수에서 전체 1순위 선수로 인생 역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NBA에서도 이런 경우는 종종 일어납니다. 현재 애틀란타의 에이스인 트레이 영은요, 고등학교 때 물론 유명한 선수였지만 대학을 오클라호마 대학으로 가면서 드래프트 가능 선수로 분류가 됐지만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 영은 정규 시즌에서 노스웨스턴 주립대학을 상대로 26득점, 22어시스트, 20-20에 성공하면서 헤드라인을 장식했고요. 본격적으로 1라운드 상위 픽으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 대학을 토너먼트에 진출시키고 64강 1라운드에서 로드 아일랜드 대학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무려 39분을 뛰면서 28득점, 7어시스트를 기록하고 7번 시드였던 로드 아일랜드 대학을 연장까지 몰아붙이게 됩니다. 결국 경기는 로드 아일랜드가 이겼지만 트레이 영의 이 활약은 이날 가장 큰 화제가 되는데요. 결국 토너먼트가 끝나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은 트레이 영이 탑5 안에도 들만한 재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데이비슨 대학과 이현중 선수가 이번 주말 상대해야 하는 대학이 바로 이 로드 아일랜드 대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CBS는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2시에 벌어질 이 로드 아일랜드와 데이비슨 대학의 경기를요, 전국 중계하기로 합니다. 참고로 알라바마의 경기는 전국 중계가 아니었습니다. CBS는 1월에 데이비슨 대학의 경기를 총 3번 전국 중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현중 선수에게는 이 3경기가 정말 그 어떤 경기보다도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해준 이현중 선수지만 이제부터는 전국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많은 스카우트와 관계자들이 전국 중계를 통해서 이현중 선수의 모습을 드디어 박스스코어가 아닌 실제로 보게 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진짜로 이현중 선수가 얼만큼 훌륭한 선수인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흐름상 이번 주말 경기가 열리기 전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더 재밌을 만한 그런 정보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데이비슨 대학과 이현중 선수의 소식뿐 아니라 내년에 NBA 진출할 것이 유력한 선수들의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NCAA 소식도 간간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